아주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8개월에서 1년 삽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기 암 환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사기 유방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항암을 하지 않으면 여명이 8개월에서 1년, 항암을 해도 2년도 채 못 산다고 했습니다. 현재 만 1년 2개월을 지나는 시점에 저는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순전히 집에서 1년 2개월을 쉬면서 암 치유를 해왔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이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더니 결국 그렇게 떠나버리더군요. 막막합니다. 저는 올 3월부터 4시간짜리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주요 주제는 암 관련 내용이고요. 건강과 자연 친화적 생활의 상관관계, 질병과 식생활, 수면, 호흡, 스트레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현재 일반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암 표준 치료의 역할, 한계, 그러므로 필연적인 자연 친화적 생활의 필요성, 제가 1년 동안 직접 몸에 적용해 보면서 경험한 내용들, 또 책을 통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암 치유의 새로운 방안, 하고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담임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메일 그 주인공을 직접 모셨어요. 성함이 정재윤님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20년 작년이죠. 네. 6월에 림프와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서 네. 사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표준 치료하지 않고 네.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자연 치유로 네. 현재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표준 치료라는 게 어떤 뜻인 거죠? 보통 암에 걸리면요. 네.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안을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네. 그게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이제 표준 치료라고 보통 말씀하시는군요. 네. 아까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암이야 라는 거 이 순간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예상을 해보겠지만 그런 말을 내가 들으면 내 감정은 그때 어떨까? 내 생각은 어떨까? 오만 생각이 다 들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땠어요? 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실례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힘든 또 발걸음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게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례하지만 한 번 더 어떤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만은 모르잖아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당신이 암이야라고 했을 때 암이면 난 죽어야 되겠네. 네. 암 이퀄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예, 그런데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네. 죽음하면 그 막연한 두려움. 그게 제일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암 이퀄 극심한 통증. 통증. 네. 막 그 통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다 마감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온갖 매스컴 책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만으로도 그거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세 번째 두려움이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더 두려운 거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정말로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별로 저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대로 마감하는 것도 너무 아쉽고 뭔가 미련이 막 남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 아주 깊은 아쉬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암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육체로 느끼는 그 고통, 또 내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눈앞에 와 있다 생각하면 정말 이걸 어떻게 실제로 닥치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인데. 그런데 보통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저희 아버지 되었지만 아까 그 표준 치료 보통 마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항암 치료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죠. 그 한정된 그 병실 내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표준 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자연 치유를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병원 가서도 현대 치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라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자연 치유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암 진단 받기 전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항암에 대해서 이 항암 약이 암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아서 살아있는 세포도 같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꼭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살아있는 건강 세포까지도 한다는 거죠? 예,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암세포는 워낙에 천의 얼굴을 가진 친구래요. 이 암세포 자체가. 그래서 얘는 그 항암제가 이제 제 할 일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또 더 센 항암제를 주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암세포는 거기에 맞대응할 충분한 이 무장을 해가지고 또 대응을 해서 이겨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내 정상세포는 그 정도의 천의 얼굴을 가진 그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념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게 되면 이 암이라는 세포라는 녀석들은 거기 더 강하게 하는데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죠. 정상 세포는 계속 더 힘들어진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책을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더 이상 당신한테 해줄 게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가실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던 분들이 산으로 바다로 가서 살아남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TV에 보면 뭐 이렇게 암 말기에 산에 들어가서 치유됐다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참 경이로워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렇죠.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분들은 왜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다면 답이 오히려 그곳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약이나 이 현대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했다면 왜 암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재발률은 왜 그렇게 재발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나요? 지금. 재발률이? 네,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약도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치유가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케이스는 보통 1기, 2기일 때, 초기일 때는 약으로 그게 잘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미 약으로는 제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그런 표준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자연 치유로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4기 정도 되면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이 수명이라는 걸 이렇게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 이상은 이제 벗어나신 거죠. 그렇죠. 8개월에서 1년을 산다라고 제가 5분의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4분의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8개월에서 1년 삽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단 한 분 의사 선생님만 사람 수명은 숫자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 이제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본인의 객관적인 수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좋은지. 근데 이제 가족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이제 처음에 이거 별거 아니다 아버지 그냥 금방 태어날 수 있대요. 암인 건 알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의 거짓말을 했죠. 아니면 편하시라고. 근데 전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1년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여쭤봤죠. 그러면은 제가 항암을 안 하면 8개월에서 1년을 사는데 네. 항암을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여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플러스 1년 정도를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1, 2년 안쪽에 당연히 죽는구나. 아이고. 근데 뭐 그 1년을 더 사는 것도 항암 치료하면서 그 과정이 그렇죠.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네. 정말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힘들게 이제 생명을 이제 연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명해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편히 삶을 마감해야 될지 그런 이제 또 죽음 앞에서는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역시 그랬었거든요. 이제 표준 치료를 포기하시고 자연 치유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한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수명 그 이상을 살고 계시고 지금도 옆에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 자연 치유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또 스스로 또 의심도 사실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잘해내고 계세요. 근데 스스로도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잘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험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뭐 검사들을 해요. 병원은 가세요? 네, 검사들? 병원을 네. 가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도 받아요. 한약 처방을 일단 그래요? 받는데 그 약을 들고 와서 다행스럽게도 먹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네. 먹지를 않고 집에다가 잘 모셔놔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검사는 검사대로 받으러 가거든요. 뭐 CT든 PCT든 뭐 혈액 검사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다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암이 축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더 이상 커지진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항암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커질만도 한데 네.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보존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작아지면 더 좋겠지만 그럼 그렇게 이제 자연 치유 본인의 방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괜찮아진 걸 이렇게 느껴지셨나요? 제가 처음에 그 이제 자연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걸 또 막 일일이 뭐 공부하셨어요? 인터넷 찾아서 책 찾아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안 맞는 음식도 먹게 되고 또 뭐 그 식사 요법도 뭐 현미채식을 할 거냐, 생식을 할 거냐, 저탄고지를 할 거냐, 무탄고지를 할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안 맞아서. 잘못 저한테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막 정말 몸이 막 이상해지고 그런 경험도 그렇군요.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6개월 차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와요. 이제 6개월 전까지는 몸무게가 제가 48.5, 47.5 그 정도 그래요? 유지했었는데 41.5kg까지 빠졌어요. 아이고, 거의 뭐 초등학생 몸무게. 그렇죠. 막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올라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몇 달 동안은. 네. 그러다가 식이요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방향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또 신기한 거는 평생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네. 한 달이면 2, 3, 4일은 그냥 보통이고요.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도 두통에 시달렸었거든요. 그게 거의 평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고요. 그래요? 소화불량이 좋아지니까 배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도 약해가지고 변을 한 이틀 정도만 못 봐도 이 온몸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변이 잘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 피부병이 한 3년 정도를 아무리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사 맞고 새로운 약을 발라도 없어지질 않았는데 이게 올 봄에 식이요법 그렇게 하고 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 몸이라는 그러게요. 게. 예, 뭐 이런 것들. 크고 작은 사소한 것들이 그냥 해결이 돼요. 네,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자연치유해서 이게 좋다, 또 이게 토대가 돼야 된다, 또 지금 이렇게 해서 자연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이제 좀 본론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자연치유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항상 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딱 5가지거든요. 네. 선생님,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뭐뭐 해야 될까요? 일단 먹고, 먹어야 되고, 자고, 배설. 배설, 먹고, 자고, 배설. 숨도 쉬셔야 되죠. 숨 쉬어야 되죠. 네, 숨. 움직이셔야 되죠.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체온을 유지를 해야 사는 체온. 거잖아요. 체온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체온이 떨어지면 모든 생명체가 죽음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 관리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봐요, 실제로. 그렇게 5가지를 우리가 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저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냐? 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네. 먹고 배설하고 숨 쉬고 네. 또 체온을 체온이죠. 유지하고 뭐 스트레스 어떤 관리? 감정 관리를 옛날 같으면은 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은 레벨의 네. 먹고 자고의 습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을 조금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게 뭐 비싼 음식을 먹어라 그게 아니고요. 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제가. 똑같은 밥을 먹고 쌀을 먹더라도요.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쌀은 백미죠. 네. 많이 깎아낸 거잖아요. 조금 덜 깎아놓은 현미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편의점 가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공적인 감미료가 들어가고 또 환경 호르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 몸이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들이 내 피와 살과 뼈가 되는 건데 그렇게 계속 노출되면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연 친화적 생활 습관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싸고 잘 자고 이제 호흡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체온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체온을 좀 높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 관리.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먹고 싸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